안녕하세요, 빈농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벌써 8일이나 됐더라고요. 일주일이 넘어가길래 이제 영상 하나 찍을 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였냐면요. 그냥 펼쳐봤어요. 그냥 뽑아봤는데 오늘 주제를 뭘로 할지 정해보려다가 처음에 눈에 띄는 카드도 있었고 뽑힌 카드도 있었고 이거는 펼쳐져 있던 거는 그 다음에 뽑았던 카드인데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접은 거고요. 근데 다 뽑고 나서 갑자기 그냥 리딩하고 뜬 카드가 연인 카드라서 역시 이런 사랑에 관한 주제로 오늘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주제 생각을 하면서 씻으면서 영상 구상을 하고 영상을 킨 건데요. 그걸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걸 해볼까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미래의 배우자가 누구일지 그런 거를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미래의 배우자는요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저는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운명적으로 미래에 이 사람을 무조건 만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비율이 많고 그리고 인연도 비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정말 고독하게 태어난 팔자들은 정해진 인연이 뭐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죽으라는 법은 없죠. 우리네 할머니들이나 가족들이나 내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 뭐 기독교에만 가도 배우자 기도가 있듯이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뭐 어디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또 바라면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살다 보면 인연이 또 오기도 해요. 없던 인연도 하늘에서 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뭐 조상님이 막 지어주신다고 조상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끌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타로 한 번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아는 거는 굉장히 비약이다. 굉장히 맞지 않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너럴 리딩의 특성으로 뭐 다음 연애 상대를 맞춘다거나 정말 먼 미래에 누구 한 명을 맞출 수는 있어도 내가 미래의 배우자가 정해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었어요. 물론 뭐 그 정도까지 인생에서 그 정도까지 막 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미래의 배우자가 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 그 사람하고 뭐 홀랑 결혼까지 했어. 근데 인연이었지만 악연이었어. 아니면 이 좋은 인연에서 그게 악연으로 변질되는 것도 정말 심심찮게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간사한 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그 인연이 나중에는 끝에는 악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타로를 보고 선택을 하면 저는 그 타로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타로를 봤을 때 그걸 보고 행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입김이 좀 있었다. 내 입김이 아니고 이제 그 타로를 봐주신 분의 입김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꽉 막힌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점이라는 거는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흘려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봐주는 사람은 중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저는 안정성 있게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맞추고 이러려면 과감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위험 요소는 저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우린 인간이니까 우리가 누군가 인생에 관여를 하는 게 정말 말 한마디로도 관여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래 배우자, 뭐 다음 연애 상대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면서 고민 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물건들 세팅을 좀 하고요. 이 카드 어차피 오늘 쓸 거니까 빼놓고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해야 좀 더 안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일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의 트레이드 마크 짠 거.
그러니까 뭐 잘 맞추려고, 안 틀리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미래의 배우자? 그래, 미래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다음 연애 상대?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를 받으려야 되나?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오프닝 찍으면서. 그래서 연애 관련해서는 뭐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신 거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주제를 엄청 많이 다루진 않잖아요, 사실. 채널의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제 채널의 성격은 사실 연애는 그렇게 크게 치중돼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뭐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조명이 요즘 너무 반짝거리죠. 가끔 이거 반짝거리는 거 느껴지죠? 근데 그렇다고 연애를 또 등한시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재회는 꼭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뭐 정말 아싸라고 사람들이 딱 이렇게 좋아하실 만하면서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그래서 주제가 잘 안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제를 오늘 잘 정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카드로 힌트를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카드로 힌트를 한 번 더 진짜 받아볼까요? 카드를, 그나저나 요즘 독감 조심하세요. 독감이 계속 유행인가 봐요. 유행이 시작된 지는 좀 됐는데, 자, 우리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한 것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꼭 가져올게요. 아니면 오프닝에 좀 담아볼게요. 자, 5개의 검 카드에 혹시 힌트가 있는지. 짜잔. 제가 해설서를 고집하지도 않고 안 고집하지도 않는데요. 해설서를 그래도 옆에 두고 보는 이유는 이 카드를 만드신 분의 의미, 고유의 의미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5개의 검 카드의 뜻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제 느낌과 이 카드를 만드신 분의 의도를 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검 카드의 해석은요. 이게 화면에 다 안 남길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싶은 욕망. 저주 인형을 보면 인형의 주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 비열한 방법이라 알면서도 칼을 품고 안고 웃는 인물의 미소가 악랄하다. 뭐 빼앗다 뭐 이런 거를 앞에 둔 것 같아요. 욕망, 진취적인 거. 그리고 정방향으로 봤을 때 나쁜 욕망, 목적 달성, 덧없는 소유. 소통을 해라. 저주인형, 이기심으로 파멸을 했다. 자, 카드가 나온 건 좋은데요. 이거로 인해서 제가 뭘까요? 뭐지?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가 이게 어떤 쪽으로 힌트가 될까요? 오늘 정말 생각이 잘 안 나기는 한. 아니면 이 생각도 해요. 미래 배우자 타로를 보되 그것을 살짝 변형을 해서, 아니면 이제 퓨전으로 해서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기질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나의 팔자를 좀 이제 팔자로 접근을 해서 나는 뭐 고독한 팔자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 팔자에 남자 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맞춤 조언을 드려야 되나? 저랑 같이 고민하면서 오프닝 보고 계신 분들 있겠죠?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답정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럴 땐 또 카메라를 꺼야 고민이 잘 되더라고요. 카메라 끄고 다시 또 돌아와 볼게요. 자, 고민이 끝났습니다. 그냥 미래의 배우자를 할게요. 대신에 뭐 미래의 배우자 타로를 한다고 해서 꼭 미래 배우자 내용만 하라는 뭐 없으니까 이걸 카드를 뽑으신 분의 기운까지 느껴보면서 그 사람과 또 잘 어울리는 사람,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다 뭐 등등등. 그러면은 잠깐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미래 배우자라고 하면은 너무 딱 정해진 느낌이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굴까? 아니면 뭐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은 많이 할수록 정말 피곤하네요. 나랑 잘 맞을 사람,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성격, 나랑 잘 맞는 뭐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다까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랑 나랑 적성에 맞는 사람이랑 궁합이 맞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골라서 만나는 사람도 따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랑 실제로 잘 맞는다고 해서 내가 호감을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이런 타입이 잘 맞긴 하는데 본인은 이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개가 항상 나오길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는 또 이런 주제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항상 시험이 아니라 경험? 체험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시범 타로? 어차피 해봐야 또 저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주제로라도 계속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가 늘잖아요. 실력도 늘고 이 제너럴 리딩은 아무쪼록 1대1 리딩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1대1 점사 보는 것처럼 하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포괄적인 면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1대1 점사처럼 딱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선택지를 둘 다 땡기는데 이거 둘 다 이번에 제가 새로 드린 타로 카드라서 땡기거든요. 아까 저 바나의 타로 카드는 보조 카드로 쓰겠습니다. 카드를 좀 잘 섞어놓고 섞어놓고 두 장은 이미 뽑혀버렸으니까 뽑힌 순서대로 놓을게요. 선택지로 만들게요.
자, 이제 카드를 다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번호를 랜덤으로 매기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거꾸로 하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틀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고요. 선택지가 또 4개인 만큼, 평소보다 적은 만큼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뽑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내가 미래에 만날 것 같은 사람, 미래 배우자 등등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인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환상이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생각보다 뚜렷하실 수도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너 이상형이 뭐야 하고 딱 물어보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어. 아니면 그런 사람이 현실에 아직 없어. 막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예인을 좋아하시느라 눈이 좀 높아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연애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약간 망상이라는 좀 과도한 상상이라는 그거는 그냥 꿈이고 그건 말 그대로 이상향이고 네가 진짜 너 진짜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 그런 사람 만나려면은 야 네가 당연히 눈을 낮춰야지. 네가 뭐 만나고 싶은 언니야 거의 뭐 천상계급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당장은 내가 별 이상형이 없어. 그냥 뭐 성격 좋고 얼굴 솔직히 못생기면 싫잖아. 나 얼굴 안 못생겼고 그리고 그냥 뭐 피부 안 좋은 건 싫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형이 뭐 정해져 있는데 알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되게 까다로운 거. 뭐 이러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경험이 또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나이가 좀 어리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나의 인연이 나타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은 내가 좀 빠져있는 그런 판타지가 좀 있으셔서 더 연애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 남자를 보고 저 여자를 봤을 때 호감이 확 안 가요. 근데 가끔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확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그 사람하고 뭐 연락할 땐 설레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은 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체적인 그 신체적인 뭔가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예뻐 보이고 그것마저도 좋아야지 저는 어느 정도 사랑을 한다라는 범주에 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옷을 입었어.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눈곱이 꼈어. 그 사람이 조금 땀 냄새가 났어. 근데 이거는 사람이니까 눈곱도 낄 수 있고 땀 냄새도 땀나면 날 수 있죠. 당장 밖에서 씻을 수 없으니까. 물론 평소에 너무 안 씻으셔가지고 그러는 거 말고 그냥 사람이니까 누구는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건 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연애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완벽한 남자를 원해요. 아마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판타지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정말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완벽해 보이는 정말 조각미남의 완벽한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결점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결점은 꼭 부족한 점을 뜻한다기보다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니까 안 씻으면 입냄새도 날 수 있고 우리 사람이니까 어떤 날 되게 우는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애초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뭐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 일본 분들이 또 인류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다 싫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으로 시작이 돼서 사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연인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관계로 흘러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일본 분들 자체가 크게 이성을 뭐 남자를 여자를 당장 만나고 싶은 욕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는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아니면 넌 아직 네가 아쉽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거나 연애에 너무 목마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일본 분들이 좀 여유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연애를 할 타이밍은 또 아니라고 카드에 나와요. 오히려 지금 뭐 사회 경험 많이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고집이 강한 채로 연애를 하는 건 원래 어려워요. 그거를 상대방이 다 맞춰주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좀 고역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뭐 본인이 좋다고 해서 맞춰준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끝까지 가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서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서로 조율이 있어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게 연애와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토록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나의 고집,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너무 빡빡하게 굴고 있진 않은지, 상대방을 보는 기준이 너무 매몰차진 않은지,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겠죠. 왜냐?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를 조금 낮추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점점 낮추다 보면은 갑자기 연애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뭐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뭐 너 연애하냐? 너 뭐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했을 때 맨날 없다고 했던 일본 분이 갑자기 연애를 해서 갑자기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뜬금없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 여기까지 리딩이 굉장히 잘 맞으셨다고 하면요. 다음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를 했더니 역시 내 판타지였구나. 내 판타지였구나. 아, 역시 다 내 그 약간 망상이었구나. 별거 아니네? 연애 별거 아니네? 막 이것도 별거 아니네? 뽀뽀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 다른 것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느껴져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요, 미래 배우자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명에서 2명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일본 분들이 이 판타지가 얼마나 깨졌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깨졌을 때 나의 감정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요. 나는 이게 판타지였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관계도 소중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연애로서 또 결혼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결혼을 정말 금방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만나시는 분과 그냥 장기 연애를 해버리시고 그분과 그냥 확 결혼을 해버리실 것 같고, 아니면 이 판타지가 깨진 게 너무 충격이야. 그러면은 왠지 그냥 나 연애만 하고 살래. 이렇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애도 결혼도 뭐 별거 없던데요? 이래서 정말 그냥 좀 연세가 드실 때까지 그냥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한 연세가 좀 들었다는 거는 40대 정도 얘기한 겁니다. 그냥 40대 정도 넘어가서 그냥 이 사람 정도면은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사람 정도면 결혼식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약간 사실혼 관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시면서 하신다거나 그냥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런 뭐 의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내가 끌리는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상향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백마탄 왕자님, 꽃가마를 탄 공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고집과 그것이 정말 판타지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카드도 같이 동시에 같은 그 선상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를 안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분들은.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결점을 못 이겨서 좋았다 싫었다가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점은 좋은데 저건 또 싫고, 아, 이럴 땐 또 괜찮은데 전화하면 좋은데 또, 아, 막 얼굴 보면 좀 그렇고, 막 이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카톡하면 싫은데 얼굴 보면 괜찮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너 문제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 시기이다. 아니면 고찰을 이미 하셨을 것이다. 근데요,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게 아니구나.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엄청난 게 아니구나라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판타지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 다음에 두 갈래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냥 그래. 이 사람이면은 평생을 함께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그 사람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택하거나 아니면 아, 너무 충격이야.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다면 난 연애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혼자 가시는 길을 택하거나 아니야, 내 미래에 동반자가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하면서 더 찾아가시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본 분들과 제가 볼 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요. 순수한 사람이 잘 맞으실 거예요. 순수하고 순한 사람. 얌전한 사람. 왜냐면 일본 분들은 스스로가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고 내 자기 주관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관이 강하신 분들은 솔직히 안 맞아요. 주관이 강해도 겉으로 막 부리는 사람은 절대 비추입니다. 무조건 싸워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나랑 잘 맞는 계열의 사람이 잔잔한 사람, 결이 부드러운 사람, 말을 할 때 말이 너무 세지 않은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 내가 옆에 있을 때 마음 편해지는 사람. 대신에 일본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뾰족뾰족한 기질을 다듬으셔야 한다. 그러다 보면은 미래에 정말 한 명, 두 명을 딱 만나서 그냥 바로 단박에 결혼을 하시거나 쭉 가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싫어요. 선생님 맞아요. 저 그게 싫어서 연애 안 해요. 라고 하시면은 난 혼자도 좋아 하시면서 좀 혼자 사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도 처음 해봐가지고 리딩을 하면서 갈피를 잡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번 카드를 보고 나니까 제가 주제가 좀 확실히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는 미래에 결혼을 할까? 미래에 나는 연애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쪽의 주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1번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간단 명료한 리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대신에 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리딩이 좀 더 짧은 이유가 리딩 하다가 산으로 갈까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오늘 타로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오늘 건 체험판이라 생각하시고 뭐 시험판? 실험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업그레이드 해서 제가 빈동타로 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제가 더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이런 연애 주제는 제가 잘 못 골라요. 그러니까 주제를 상상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연애에 엄청 뜻이 있지도 않고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아서 그리고 제가 막 재회를 바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을 할 때 더 궁금한 게 많고 짝사랑도 할 때 마음이 더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뭐 빈동타로님 저 이런 주제도 너무 원하는데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거든요. 지금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리는 편도 아니고 주제 추천은 더더욱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항상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원하시는 주제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조금 미숙할 수 있는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좋은 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본 분들은 자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은 일본 분들은 운이 좀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자기 성찰, 자아 성찰만 하면서 인연을 기다리면은 아마 결혼이나 이런 거에 꼭 너무 목매지 않으신 채로 그냥 흘러갈 것이다. 당신은 좀 운이 좋다. 좀 별의 수호를 받는 운이 좋은, 그리고 이성이 정말 끌려오려면 끌려오는 그런 분이시다. 여기까지 리딩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과 잘 맞을지,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분들은 연애 경험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요, 2번 분들은 좀 자신만의 내적 세계가 있으신가 봐요. 다른 사람과는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공감해줄 수 없는 나만의 내적 세계, 나만의 뭔가 4차원, 5차원, 6차원 혹은 1차원, 2차원의 세계,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좀 고독감도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고독하다? 꿈도 많이 꾸시고 이런 신줄을 좀 타고 태어나서, 선생님 제가 사실 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지몽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선몽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도 타로카드 사실 하고 있는데 선생님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저희 집안에 사실 종교인이 좀 계시고 저희 집안에 무당이 계셨었어요. 무당 할머니, 무당 할아버지가 계셨었어요. 뭐 이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자, 나의 운명, 인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스스로가 그 사람을 탁 보면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인연인 것 같아. 저 사람하고는 나랑 인연줄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아마 좀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워낙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정신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줘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우울증이 만약에 내가 심해. 그 우울증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나 우울하면 정말 정말 심하게 우울하고 정말 남들이 이해 못할 행동도 했었는데 이런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고민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나만의 아픔. 근데 이게 뚜렷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뭔가 우울해. 나는 그냥 뭔가 항상 우울해.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연애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 건요. 자, 이번 분들은 한번 사랑을 하시면 정말 가슴 깊이 사랑을 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완전 뭐 아니면 도예요. 가슴 깊이 사랑을 해서 너무 아프고 절절하고 또 그 당시엔 너무 행복했던 사랑을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했으니까 상처를 크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애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가. 왜냐면 내가 딱 마음이 가야지만 만난다 그랬잖아요. 인연이 아닌 분들을 조건에 맞춰서 만나셨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라 해서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은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내가 내 감정을 착각해서 연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 내가 진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나가면 내가 사랑하기는 할까? 내가 사랑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한 건 맞을까? 그때 내가 A랑 B랑 C를 만났는데 A는 내가 사랑했던 것 같긴 한데 B는 모르겠어. 근데 A도 사랑했던 건 맞을까? C는 정말 뭐 사랑했던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있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고뇌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번뇌에 쌓여있고 번민이 있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스스로가 좀 어떤 수행자? 성찰해야 되는 삶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다음에요. 이런 분들은 보통 정말 근데 그런 기운이 강하시긴 하다. 정말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은 하늘에서 좀 점지를 해주신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애를 하는 게 내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하늘에서 지어준 인연이라 해도 정말 그게 좋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제가 본 바로는. 우리가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랑처럼
운명적인 사랑이 막 정말 끝까지 가서 결혼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현실에서는 드물다는 거를 아마 이번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과는 항상 또 좀 지독하게 이어졌다 지독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대한테는 연애를 잘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나의 심금을 울리지는 못해.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번 분들이 단순하게 좀 까다로워서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외모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번 분은 자신의 영혼을 울려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실수나 과오는 더 이상 저지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황이 오셨을 수도 있죠. 어쩌면 연애를 진짜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뭔가 무분별하게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일부만 그렇다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그렇다는 것, 그리고 이번 뽑으신 분들 중에는 동성연애, 동성애자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좀 더 널리 퍼지면 그런 분들도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어떤 공허함, 어떤 무력감. 왜냐면 사실 성소수자 분들은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실령님 모시고 있는 제자예요. 소위 말하는 무당, 무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특별한, 특이한, 특수한? 특수하다고까지 할 건 없고, 그런 특이한 그런 소수의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소수자 분들도 그런 고충이 지금은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정말 그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솔직히 상처받기 저는 쉬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다. 난 가만히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많은 그런 분들 중에 한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분들도 결국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충분히 이번 분들은 매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이성을 끄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고민이 많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내가 그냥 정직하게 그 사람한테 정직하게만 굴고 정직하게만 살면, 내 감정에 솔직하게만 살면, 그리고 다치기 싫어서 내 마음을 닫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닫아도 그게 남한테 거짓을 보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히 연애를 할 때는 너무 닫아놓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특히 연애를 할 때는 조금 더 솔직하게만 가신다고 하면 저는 이분 분들한테 맞는 분들이 나타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분이 나타날 것 같냐? 이분 분들하고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비슷한 결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분을 만나요. 근데 그 안에서 결은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 결은 같은데 다른 게 다르거나 같으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분들은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도 그런 통하는 사람을 끌려 할 거고요. 통하기 때문에 내가 짝사랑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해서 상대방도 나랑 주파수를 느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자꾸 툭 하고 떨어져서 제가 이 중에서 한 장을 세 장만 좀 이렇게 내밀어 볼게요. 자, 아래에도 깔아볼게요. 이타로 카드가 괜히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 분들은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들도 다 묘하게 들어맞으면서도 동성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드라마진 않지만 묘하게 저랑 결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사랑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번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에 사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번을 뽑으셔서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상처는요, 어떤 사랑을 해도 올 수 있는 거라는 것. 그 상처로 인해서 좀 그냥 더 이상 내가 뭐랄까
차라리 내가 그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해가면서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되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래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살래요. 좋아해도 겁이 나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해도 제가 마음을 100% 열 수가 없는데 그건 상대방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상처는요. 보세요. 헤어져도 오고요. 사랑을 하면서도 오고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절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 노래가 제일 많고 사랑 노래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이 상처와 연애를 하지 않거나 상처받기 싫다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잡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처 카드가 결국에는 같은 선상에 있죠. 지금 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내하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래요. 근데 또 한 번씩 나를 흔드는 사람은 나타나긴 하나 봐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중에 이 내면을 보면요, 내부를 보면요. 상처는 있지만 정말 잘 살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미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 뭐 결혼 같은 거 그냥 꼭 하더라도 저 너무 무서워요.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워. 이러신 분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이 카드 다 치워버리고 자, 상처 받았지만 좋은 미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송대관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송대관님 노래 중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유명해서. 근데 그 노래가 송대관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빵 하고 뜨셨다고 제가 이거 검색해본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서 아는 얘기인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송대관님이 그 해뜰 날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무명해서 딱 유명해지시고 했대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긍정적인 그런 미래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상처로 이 좋은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탓만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지금 사랑 주제로 하다가 너무 딥하게 왔나요? 근데 이번 분들 중에서도 그 딥하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카드에 보여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나 봐요. 왜냐면 이것을 떼어내야 아니면 같이 갖고 가셔야 이 상처가 불행이 아니거든요. 이 상처를 받은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느낄 만큼 괴로웠겠지만요. 그것을 통해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 상처로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구나 하고 나아가야 맨 몸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갑옷을 두르고 나를 가리는 것들을 좀 많이 걸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나체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꾸며내고 살 수는 없는 건데요. 상처를 받아서 내가 좀 조심하고 방어기제가 생긴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요. 그래도 언젠간 벗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분들이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얘기를 해봤고요. 내가 정말 단단하게 쌓여있는 그런 옷을 벗는다면 좋은 미래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나와 결이 통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는 이런 확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미래에 있고 정말 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죠. 제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뭐 내년에 만날 겁니다. 뭐 3년 뒤에 만날 겁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이번 분들이 나의 상처를 치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성을 대하시면 분명히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진면목을 알아주고 영혼이 통하는 사람은 분명히 미래에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상처를 앞세다 보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어쩌면 막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다 보면 정말 결이 맞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미래 배우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미래에 정말 배우자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좀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따뜻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 따뜻하지만 뭔가 냉철한 사람. 그리고 외적인 것을 보면은 좀 섬세하게 생긴 사람. 섬세하다? 막 남자답고 여자인데 막 선이 굵고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뭔가 일단 섬세한 느낌? 이게 이분분들이 섬세하면은, 이분분들이 섬세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상대방 분도 그래서 섬세한 비슷한 기질의 사람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정말 MBTI T 성향이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속은 따뜻한. 근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끼리 만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예민한 와중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요. 제가 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정말 나를 잡아줄 정도로 딱 T스럽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섬세해서 서로의 아픔을 너무 깊이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기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내가 인연이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가슴 깊이 기도하시고 잔잔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다 보면 인연은 정말 이렇게 스며들듯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쨍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 첫눈에 딱 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며들듯이 가랑비에 옷자듯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다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딱 리딩하고 너무 멀리 가면 또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2번 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을지. 자, 3번 분들은 확실한 건 분명히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결혼을 막 꼭 한 해 만에 이런 게 없잖아요. 비혼주의신 분들도 많고. 근데 3번 분들은 왠지 나중에 꼭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지금 만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결혼을 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만나는 분이 없어도 결혼의 짝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다다음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다. 기본적으로 연애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요. 연애를 잘하시나? 연애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했을 때 불안형, 안정형이 있으면 안정형에 속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그런 성향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느 정도 맞추고 그냥 잘 만날 수 있다. 아니면 제가 아니면 항상 무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좀 성격이 무난해요. 그래서 잘 맞춰줘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분들은 제가 이 카드가 5장이 확 쏟아져 버려서 다시 마음을 담아서 순서대로 그 5장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과 함께 이 연애운 미래 배우자를 보러 오셨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가정에서 혹시 뭔가 힘든 게 있지 않은지, 가정 환경? 집안에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게 이 카드에 묻어놨을 수도 있어요. 집안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비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떠나서 이 3번 분들은 스스로의 기운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된 게 특징이 크거든요. 제가 안정됐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1, 2번 카드는 안정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카드 같고요. 특히 2번 카드는 조금 불안형이신 분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3번 분들은 안정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 천사의 메시지 카드로 좀 하나 조언을 구해볼게요. 자, 이 카드가 뜻하는 천사의 메시지는요.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천사들의 알림입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갈등의 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이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민을 베풀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음미하시고 공생하시고 상생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시고 협력, 커뮤니티 내 삶에서 깊은 영혼의 연결은 환영받는다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힘든 마음적으로 이제 물론 안정되시고 결혼도 하실 것 같지만 현재 뭔가 힘든 게 있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것을 지금 옆에 있는 분 중에 긴밀하게 나와 연결되신 어떤 분이 굉장한 내적 그런 힘을 많이 주고 계시고 기운을 많이 북돋아주고 나를 위로를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옆에 그런 분이 지금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꼭 지금 물론 뭐 연애, 결혼 타로지만 꼭 그런 그런 이성으로서 아니면 뭐 동성이라 해도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연애 관련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가족 혹은 친구 혹은 동료 혹은 정말 뭐 은사님, 선배님, 선생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정말 남한테 도움을 갑자기 받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아니면 뭐 이렇게 빈동 타로를 보면서 이 타로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니까 랜선으로. 그래서 이거는 귀인 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음을 좀 열고 긴밀하게 그 사람과 좀 소통을 해봐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가 먼저 내어줘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 잡아줘라.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 3분들이 좀 남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또 남에게 베푸는 일, 사회복지, 이렇게 상담하시는 일,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 혹시 어떤 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뭐 요식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아니면 뭐 미용 이쪽으로 해서 그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그 할인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나의 안정감을 좀 더, 안정성을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멈출 때거나 쉴 때보다는 좀 계속 일을 하실 때라고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미래의 배우자라는 것이 근데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이미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알던 사람, 남사친, 여사친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 갑자기 우연히 술자리나 우연히 만나. 자만추처럼. 갑자기 아니면 길 가다가 내가 신발끈이 풀렸는데 그거를 하다가 물건 떨어뜨리는 누가 그걸 주워줘. 이런 식으로 정말 우연히 근데 이분들은 확실히 자만추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스며들듯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카드에서는 좀 번뜩이면서 만나는 것까지도 갈래가 보였다고 하면 3번 분들은 왠지 큰 확률로 스며들듯이 내가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채워줘.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내가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더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 있으면 채워줘. 내가 좀 결단력이 부족했으면 그 결단력을 채워주고 내가 좀 냉정하지 못한 게 있었어. 그럼 냉정한 걸 채워주고 내가 너무 냉정해. 그러면은 좀 부드러운 걸 채워준다든지 그래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는 메시지가 또 이것도 그 메시지로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깊은 긴밀한 유대감을 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정말 상생하는 정말 윈윈하는 거죠. 그런 관계이신 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스토리보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현재 혹시 좀 힘드신 게 있다고 하면, 제가 가정에 좀 뭔가 이렇게 고뇌하실 게 있고 좀 힘드신 게 있고 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또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다. 마음이 또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쩌면 그게 자연의 뭐 섭리? 자연의 순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은 막으면 되지만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도 카드가 나와서 그냥 말씀 하나 드리자면, 그냥 모든 것이 좀 안정을 찾기를, 괜찮아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잘 열심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정직하고 좀 바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가 알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다 보면 그 종착지에는 꼭 옆에 누군가 있을 겁니다. 나의 뭔가 배우자, 뭐 나를 꼭 평생 지켜줄 인연이 분명히 나타나실 분이 3번 분이 그 커다란 특징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리딩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 끝에 덧붙이자면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처음 해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부딪히면서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 하면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 해보고, 제가 인과응보 타로도 시범삼아 정말 순한 맛으로도 해보고 좀 과감하게 나름대로 조금씩 가미하면서 해봤는데, 그러다가 지금의 색깔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더 발전할 거인 것처럼 미래 배우자, 내가 만날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제가 발전을 시켜서 올 테니까요. 오늘 리딩이 혹시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거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더 리뉴얼해서 계속해서 찾아올게요. 반응이 좋으면은 무조건 찾아올게요. 좋아요도 많이 늘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면은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조회수 대비 반응이 좋으면은 또 업그레이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3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뒤집어서 카드 보면서 우리 얘기해볼게요. 카드가 살짝 무섭게 보여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좀 무섭게 생겼죠? 제가 놀랐어요, 사실. 근데 저런 그림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두 장이 먼저 나와버렸고요. 자, 4번분들은요, 이상하게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이성? 뭐 남자, 여자, 동성?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속끓이는 사람이 좀 있다거나, 뭐 짝사랑을 하는데 나를 속을 썩여. 아니, 속을 끓이게 만들어. 그리고 썸을 타시는데 그 썸이 막 엄청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연애 중이신데 이거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미래 배우자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저 싸우고 들어왔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현재 만나는 사람과 뭔가가 녹록지 않아.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현재의 문제를 그래서 꼭 잘 해결을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아닌 것 같은데 끌고 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 단칼에 자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애매한 태도로 가시면 안 된다. 좀 단호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사원분들이 단호한 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호하지 못하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원분들은 질문과 별개로 이런 게 먼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혹시 잘라내야 될 것이 있으면 잘라내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타입이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원분들은요,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좀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바라는 거를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좀 말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조금 압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사원분들께 잘 맞는 성향은 뭘까요? 차라리 그래 그러면은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순하고 막 나를 정말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잘 맞을 수는 있겠죠. 자, 요거까지는 그냥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요, 사원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내가 임자를 한번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원분들이 자꾸 상대방을 휘두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원분들이 인기가 많아서 내가 별로 아쉬움이 없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더 허다했어.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하고 누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자꾸 휘두르게 되는 거죠. 내가 좀 갑의 위치에 자꾸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내 기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남한테 지는 걸 못하고 내가 막 못 견뎌. 상대방의 그런 결점도 못 견디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못 견디고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도 못 견디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는 건 더더욱 못 견디고 뭐 그러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좀 세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순둥순둥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좀 갈려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좀 고집이 센 사람 만나면 자주 싸울 것이고, 그다음에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잡히긴 잡혀요. 어쨌든 나보다 더 나를 잡아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빈틈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이 빈틈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찌어찌 만나는 지겠지만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숨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모분들은 이게 좀 딜레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미래에 누굴 만날까 만나긴 만날까라고 하면, 사원분들은 이성이 동성 연애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성이 동성이 끊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는 건 항상 나타날 거고, 지금 옆에 누가 계신다 해도 그 사람하고도 제가 볼 때는 좀 질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기 연애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정을 주면은 오래 만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계속 화를 낸다거나 상대방은 계속 싸운다거나 상대방은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신다거나 이런 좀 불안정성한 연애를 너무 반복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고리를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미래 배우자도 정말 안정적인 배우자가 있다고 쳐도 들어오시는 거고,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인연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고리를 무조건 한번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스카드가 나왔지 않나 싶어요. 이 블랙카드도 저는 데스카드로 보거든요. 비슷한 계열로 보는데요. 한번 빵 하고 모든 걸 싹 다 고쳐서 바꿔라,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더라도 아니면 첫 번째 올 사람이더라도 두 번째 올 사람이더라도 요 루트를 깨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 순리대로 좀 가시려면은 요거를 한번 깰 때가 와서, 요 카드가 지금 소울 카드로 제 타로 영상이 사본분들께 닿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한번 이거 잘못된 거 고치세요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이었어서 이거 한번 죽이라는 말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꼭 보고 계셔야 되는데 초반만 듣고 아니라고 나가셨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번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항상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내가 항상 을이 돼버렸고, 내가 항상 다치고, 내가 항상 피눈물을 흘리는 관계셨고, 항상 눈물을 흘리는 관계셨어요. 근데 그 관계의 루트를 깨야 되는데, 상대방 지금 사번분들이 그분을 못 떼내고 있거나 아직 옆에 그놈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잘 못 떼어내. 근데 나를 존중해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거 아시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품고 만나고 내가 그냥 당하고 갈려나가면서 만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 나한테 막 괴롭게 했던 사람이 10번 잘못했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 잘해주는 거에 또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묘하게 가스라이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분들한테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조금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잘라내셔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 좋은 인연이 왜냐면 분명히 미래에 있거든요. 안정을 줄 수 있는 인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몫이 되게 크대요. 사원분 몫이 크대요. 내가 그걸 다 잘라내고 죽여야 온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해석을 보이는 대로 그린 대로 할게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대로 만나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붙잡아도 안 되고 상대방이 붙잡는다고 붙잡혀도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라 이거죠. 그런 데서 이거를 한번 결단을 내리고 냉정성을 이용해서 똑 하고 잘라내시고 좋은 인연을 기다릴 준비가 되셨다 하면 그때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들어오셔도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택하게 돼요. 양자택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 내가 크게 매력을 못 느껴.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더 매력이 느끼고 이 사람이 더 좋아.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결혼을 하시고 싶고 한다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 그것이 지금 사원분들의 숙제 같아요. 이 리딩이 정말 잘 맞는다고 하시면 사원분들의 이게 소울카드가 맞는 거고요. 맞다고 하시면 꼭 이 점을 명심하셔야겠죠. 요렇게 뭔가 내가 눈이 가려진 연애를 하시면 안 된다. 요걸 한번 죽였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요거를 내가 정말 보는 눈을 딱 키우고 아닌 사람을 딱 끊어낸다고 하면 어떤 인연이 들어올지 자, 보조적인 카드를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 이 사원분들이 지금까지 리딩 너무 다 맞았고요. 저 진짜 저 가라막히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런 게 맞았다고 하시면요. 이제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분이 나타나냐면 정말 내가 잔소리할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바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아, 이래서 이렇게 사랑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싸우는 것도 애정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너무 계속 싸우기만 하고 너무 계속 눈물만 흘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모분들의 미래의 배우자나 미래에 누굴 만날까라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서 정말 나를 꼭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안정적인 것에서 또 루즈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내가 또 괜히 질릴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잘 고민해보셔야겠다. 사람분들은 자극적인 사람한테 좀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극적이라는 게요. 사실 모든 건 양날의 검이잖아요. 너무 홀릴 정도로 좋은 사람하고는 자주 싸워요. 근데 그 자주 싸우는 거 싸우는 건데 그런 자극적인 사람하고는 꼭 2년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면 2년까지 가도 그게 계속 한번 싸워보았던 사람들은 계속 그냥 반복돼요. 그 결혼해서도 반복되고 애기 낳아서도 반복되고 그러다가 진짜 이혼하고 사랑 없이 살고 쇼윈도 부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말 맞춰가시려면은 그 싸우는 것과 나를 갉아먹히는 그런 것들에 중독되면 안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앞가림은 어느 정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연인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각자 바로 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자기 걸 잘 챙기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사원분들이 불안할 수는 있어요. 되려. 그러니까 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더 편하냐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질투 유발하고 이런 풋풋하고 순수하지만 너무 날것의 감정만 나누다 보면 그것에 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냉정할 수 있거든요. 아닌 거를 좀 잘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확실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인연인데 이런 분을 만나면 이 사람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불안하냐?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매정하게 떠날 것 같아. 근데 나를 지지고 볶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줬던 것 같아. 이런 게 비교가 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사람분들한테 후자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결국에는 냉정한 사랑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냉정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 할 도리를 하면서 사랑해야죠. 어릴 때는 저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은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해지기보다는 더 영악해지고 더 간사해지고 좀 비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사모분들은 아직 너무 순수한 사랑만을 바라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조금 냉정하고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잘 염두에 둬보세요. 그런 분들이 인연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버릇해야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가 있고 진정하게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사모분들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모분들 리딩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분들께도 말미에 덧붙이자면 제가 이 주제 타로를 처음 해봐서 이게 이 소비자가 아니고 봐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의 이런 뭐 기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족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처음 해보는 타로도 일단은 부딪혀 보는 성격이라서요. 일단은 이걸 해보고 반응도 좀 보고 저도 제 리딩을 다시 한번 이제 편집하고 들어보면서 고쳐야 되거나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해서 리뉴얼해서 돌아오면 되니까요. 요 타로가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거는 체험판? 실험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그럼에도 잘 맞으셨다면 이것은 당신의 소울카드가 분명하니까요. 좋은 거는 가져가시고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오늘 이 영상이 나의 소울 영상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털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언제나 주제 추천이나 이런 거는 환영이고요. 이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으면 좋다는 것도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분들 제가 나오는 대로 리딩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해봤고요. 아마 거의 무편집으로 올라갈 겁니다. 사원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빵 만드는 취미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빵을 제가 감을 잡으니까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떡도 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 생크림, 휘핑하는 거 저 완전 손으로 휘핑했거든요. 근데 이제 휘핑기를 하나 샀어요. 휘핑기로 생크림도 휘핑하고 계란 흰다 머랭도 쳐가지고 카스테라도 어제 손머랭 쳤는데 기계가 오늘 오거든요. 지금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해서 머랭을 쳐가지고 카스테라나 케이크 시트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보고 싶고 시폰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요즘 베이킹 하면서 뭔가 마음 수양이 더 되는 느낌? 빵 냄새 맡으면 기분도 좋고 이 만들어서 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웬만하면은 좀 부모님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인들 만날 때마다 선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빵 냄새도 너무 좋고 뭔가 요리를 하는 행위가 저랑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취미가 있다, 재밌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제가 멤버십 영상에는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카드가 하나 있어요. 엔젤 넘버라고 아시나요, 혹시? 이 반복되는 숫자로서 구글에 한번 쳐보고 제가 첨부를 하거나 해볼게요. 엔젤 넘버라고 이 천사들이 보낸 숫자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외국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비약 같은 거예요. 근데 수비약이에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1321번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카드는 어떤 걸 뜻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31 해석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심호흡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집중력을 찾고 방해 요소를 무시하세요. 목표에 충실하세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성찰, 재평가, 집중력, 유지, 목표 지향, 개인 및 기술 개발,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도 괜찮아 라는 카드래요. 제가 오늘
이 카드 정리를 하는데 이 카드가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맨 위에 올려놨는데요. 우리 엔딩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엔딩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라서 이게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봐라. 깊게 해봐라. 막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중력을 되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뭔가 결정해야 될 게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좀 기다렸던 게 왔다고 해도 좀 더 고민해보시고 사람을 너무 덥석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졌으니까 집중력을 좀 다시 되찾고 페이스를 되찾으세요. 본인의 페이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젤 카드로만으로도 이거 단독으로도 영상을 하나 지금 찍어볼까 생각 중이라서요. 이것도 조만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엔딩 오늘 제가 급하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엔딩도 조금 짧게 마무리해볼게요. 가끔 제가 엔딩 안 하는데 혹시 엔딩 기다리신 분 여기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댓글에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프닝 엔딩 또 빈둥 라디오도 조만간 해서 곧 찾아올 테니까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건강관리 너무 잘하시고 저도 좀 여전히 건강관리 힘을 쓰고는 있는데 건강관리는 그냥 평생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건강관리를 좀 더 하고 또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주기를 너무 오랜만에 온다거나 너무 영상 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도 그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깨비공 아시는 분 있죠? 삑삑삑. 내가 입으로 내버렸네. 짝짝짝. 감사합니다.